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세의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이번 주 공모 일정. 이번 주에는 어떤 기업이 상장을 했고, 그리고 또 얼마에 우리가 또 팔았는지,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기업이 상장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팔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끼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씨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주식이 무려 5개나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팔았는지, 그리고 저 기리씨는 얼마의 이득을 받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월요일날 상장을 했습니다. 윤성 FNC 미래에셋증권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공모가 밑으로 쭉 빠지더니 하지만 슬금슬금 올라가 마지막 금요일에는 최고 54,700원까지 올라가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공모가가 49,000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금요일 종가에 매도를 해도 한 주당 2,200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길이, 근데 공모주는 첫날에 파는 게 전략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최근에는 처음에 급등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윤성 FNC는 6개월짜리 환매 청구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서기리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한 2주에서 한 달 사이에는 좀 올라가서 한 번쯤은 팔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딱 5일 만에 올라가서 매도 기회를 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윤성 FNC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다음 주에도 또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매도하지 않으셨다면은 기회를 잘 보고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첫날의 흐름을 보자면은 공모가는 49,000원, 시초가는 44,100원, 고가는 45,500원, 종가는 44,450원으로 매우 나쁜 흐름을 나타내는 걸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쭉쭉쭉 오르는 흐름이 나타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 기리스는 어떻게 팔았나? 10주를 받았고 한 주당 3,770원의 수익을 거뒀네요. 그래서 총 37,700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고, 이거는 이번 주말에 치킨 먹기에는 조금 많으니까 고기 한번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성 FNC의 보유수를 보자면은 1개월짜리가 5.3%, 3개월짜리가 4.8%가 있다는 거 체크하시기 바래요. 청약하신 기름들 전부 다 좋은 결과 있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야 됩니다. 2개월 전에 WCP가 상장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것도 저 기리시 청약을 진행했고, 이 친구도 3개월짜리 환매 청구권이 있으며, 그리고 윤성 FNC랑 비슷하게 2차전지에 관련된 기업인데 슬금슬금 올라와 어느덧 51,900원까지 올라와 있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공모가인 6만원까지 과연 갈 수 있을지 12월 말까지 잘 지켜보고, 혹시나 그때까지 가지 못한다면은 환매 청구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도 영상을 통해서 저 기리시랑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TF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진행을 했고, 상장은 목요일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공모가는 1,500원, 시초가는 만원, 고가는 1,450원으로 정말 아쉽게 딱 50원 차이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고, 종가는 쭉 하락해 9,26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TFE 같은 경우에는 기관 경쟁률도 꽤나 괜찮았고, 저 기리스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청약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데 공모주 시장이 많이 얼어붙긴 했나 봅니다.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걸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기리스는 5개를 받았지만 매도를 보류하고 일단은 한 주에서 2주 정도 더 지켜보고 결정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FE의 의무 확약은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개월짜리가 12%고 그 전까지는 크게 많진 않네요. 다음입니다. T3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진행을 했고요. 저 기리스는 14주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상장 당일날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공모가 17,000원, 시초가 24,450원, 고가 25,700원, 종가는 20,085원으로 종가에 매도를 했더라도 한 주당 400원에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보통 10주가 넘었으니까 최소한 커피값은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저 기리스는 어떻게 팔았는가? 7,500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처음에 팔았으면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T3 처음에 움직임이 꽤나 괜찮았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조금 뒤에 팔아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왔더니 이게 주가가 확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매도해서 7,500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T3 엔터의 의무 확약은 3개월짜리가 19%, 6개월짜리가 5%가 있으니까 혹시나 단기적인 투자를 보신다면 3개월 전에 조금 매도를 진행하시는 게 꽤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코넥스 이전 상장이고, 이전 상장 기업 특성상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기 쌤 패스를 했고, 결과도 이렇게 나쁘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모 가격 2,000원, 시초
저가 1,850원, 고가 1,980원, 종가는 1,745원으로 만약 청약을 했다면 한 주당 250원 이상의 손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무 가격은 1개월짜리가 13%, 3개월짜리가 5%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NZ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꽤나 매력적이라고 저기리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실적 성장세가 엄청난 기업이었죠. 물론 그 실적이 진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충분히 지금 또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과 다르게 기관 경쟁률이 매우 나빴기 때문에 저기리슨 패스를 진행했고 상장 초반에 어떤 흐름이 나왔나 봤더니 공모가는 만원, 시초가는 9,000원으로 10% 하락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야 평가가 진짜 안 좋은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뒤에 봤더니 주가가 쭉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11,600원까지 갔다가 종가는 1,850원으로 청약을 했더라도 한 주당 850원의 수익을 낼 수 있었고 만약에 시초가에 매수를 했다면 한 주당 2,000원에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NZ의 보유의 수는 1개월짜리가 15%, 3개월짜리가 10%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하신 기름들 전부 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청약한 기업이 3가지가 있었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저기릿은 어디에 청약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벤티지랩 기관 경쟁률 14대 1로 매우 처참했죠. 하지만 공모가 다이어트를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 친구와 또 바이오에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 바이오가 상장만 하면은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죠. 그거를 기대하고 저기릿은 청약을 진행했고 균등 청약을 하셨다면은 32개에서 33개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릿은 30개를 받았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또한 유통금액도 300억으로 그렇게 높지 않고 과연 바이오 기업 어떤 흐름이 나올지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펨트론 하나증권에서 진행을 했고 공모가는 8,000원, 기관 경쟁률인 100대 1로 조금은 나빴습니다. 그래서 저기릿은 패스를 진행했고 균등 청약을 하셨다면은 52개에서 53개를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시가총액은 850억이라고 합니다. 청약하신 여러분들 전부 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신 밸런스 스펙 13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이 인기가 없죠. 기관 경쟁률도 보통은 1000대 1이 나오는데 170대 1로 확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패스를 하셨을 것 같고 균등을 청약하셨다면 무려 212개나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다음 주에 상장하는 기업을 연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밖에 없네요. 인벤티지랩 그리고 펨트론. 자,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뭐 더블이나 따상 이럴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줄이고 그냥 플러스가 되면 바로 매도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정 수량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 주당 1,000원만 하더라도 3만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펨트론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더 낮기 때문에 혹시나 좋은 가격이 나오면은 그때 바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청약 주식 5개가 있네요. 스펙 3개, 기업 2개가 있는데 어떤 기업을 청약을 할지 말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 인프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사 DB금융투자 청약일은 22일부터 23일, 공모밴드는 23,000원에서 26,000원. 자, 이 기업은 뭐하는 기업인가? 바로 임상일상시험 전문 기업이라고 하고 잠깐만 우리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DTNCRO라는 기업이랑 비슷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관련 정보를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바이오 인프라는 임상일상, 특히 복제약, 제네릭 허가를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 생동성 시험 위탁 진행에 강점 있는 CRO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조금 낮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때까지 4개의 CRO 기업이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한 바 있는데 전부 다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분위기가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다만 바이오 인프라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생동성 시험에 대한 제업계 수요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다, 이때까지 그 친구들이랑 다르다, 이러한 자신감을 표출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대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불과 지난주, 지지난주에 상장했던 DTNCRO 이 친구와 공모가가 17,000원이었는데 쭉 빠지고 지금 현재 가격은 13,150원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인프라도 그렇게 큰 기대감을 가지긴 조금 어렵고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인프라 생명과학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기업인가 라고 저도 착각을 했지만 전혀 다른 기업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인프라를 쳤을 때 바이오 인프라 생명과학으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 꼭 확인하시기 바래요.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성장세가 쭉쭉쭉 올라가고 있네요.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있고 순이익도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올해 순이익은 70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상 시총이 1,340억이니까 올해 퍼가 몇인 것 같더니
한 이 정도면 20 가까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DTNCRO의 펄을 딱 보면은 일단 작년 퍼가 13배 그리고 올해 퍼가 10도 채 안 되고요. 아래쪽에 동일업종 펄을 봤을 때 물론 똑같은 기업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6.53배로 CRO 기업은 그렇게 고평가를 받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바이오 인프라 기관수 예측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도 나쁘지 않겠나라는 생각 분명 해볼 수 있고, 그 말인즉슨 우리가 청약할 만한 기업은 좀 아닐 거다, 혹시나 고물가를 반토막 내면 모를까라는 생각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이오 인프라 또 깜짝 흐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월요일날 기관수 예측 결과를 보고 그때 또 확실하게 정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요 친구는 기대해주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SAMG 엔터테인먼트 이름이 정말 깁니다. 그런데 SAMG가 쌈지라고 하더라고요. 삼지 엔터테인먼트라고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 청약일은 24일부터 25일, 공모밴드는 21,600원에서 26,700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이 뭐하는 기업인가? 아마도 기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3D 기반 퀴즈 콘텐츠 기업이라고 하고, 그렇다면 뭘 만드는데 라고 봤더니 바로 캐치 티니핑 미니 특공대를 선보인 그 기업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캐치 티니핑은 이제 부모님들에게는 캐치 파산핑 이렇게 불리기도 할 정도로 정말 아이들이 좋아해서 이러한 굿즈라고 될까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사게 만드는, 부모님들의 지갑을 집요하게 노리는 그러한 무서운 애니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최대 규모의 자체 IP로 수준 높은 퀴즈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애니메이션 기업이 뭐 그렇게 잘 나가겠어? 어차피 이 캐치 티니핑이 뭐 전 세계적으로 그 아기상어 이렇게 쭉 성장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애니메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그 굿즈라고 해야 되겠죠. 완구 샀던 거 기억나십니까? 또한 패션, 게임, 교육, 테마파크 이러한 모든 곳에서 이러한 캐릭터가 나오는 그러한 IP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혹시나 기름들이 이제 자녀를 두고 있는데 그 자녀가 캐치 티니핑을 좋아한다, 그렇다면은 그 굿즈 그 완구를 사주는 것보다는 우리 이거 주식 하나 사줄게, 이거 들고 있으면 나중에 2개로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아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경제라는 걸 조금 알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업 SAMG 엔터테인먼트 캐치 티니핑 미니 특공대를 만든 그 기업이라는 거 혹시나 모르신다면 이러한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 아이를 가진 부모가 있다면 한번 물어보시면 이 엄청난 위력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 뭘로 돈을 벌고 있는가? 자, 여기 보시면 콘텐츠 제작은 7.8%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뭘로 돈을 벌까요? 맞습니다. 제품이죠, 제품. 아이들이 문구점을 가면은 그 방앗간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꼭 하나씩 사고 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인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은 매년 거의 2배씩 성장합니다. 괴물 같은 성장률이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렇게 쭉쭉쭉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올해까지는 순이익은 적자지만 내년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순이익이 이렇게 적자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신사업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예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일단 지금 봤더니 꽤나 매력적인 기업은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이 캐치 티니핑 이러한 애니메이션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주변에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정말 유행이었던 뽀로로급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혹은 그만큼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이번 주말에 주변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정보를 보자면 청약일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장일은 아직까지 미정, 최소 청약 금액은 상당 기준 143,500원이 필요합니다. 기관 수혜칙이 나오면 그때 바로 청약할지 말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청약 수수료는 NH투자증권 2,000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무 멤버스를 쓰고 있다면 무료니까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까지 나무 멤버스는 무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유료로 바뀌었다는 거 이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상 시총은 2,300억으로 조금 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실적 성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실적대로 또 성장을 한다면 분명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상장 이후에도 육아, 저출산 대책 이러한 관련주로도 충분히 엮일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스펙 3개를 이제 쭈르륵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스펙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쓱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NH투자증권 21일부터 22일까지 공모가는 2,000원, 대주주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임원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특이한 거는 토스 CFO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지금은 조금 패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펙에 대한 매력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유진 스펙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공모가는 2,000원, 대주주는 이렇게 나와있고 그리고 임원도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냥 사서 그냥 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요즘은 금리가 높아서 여기에 대한 매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2,000원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때 사도 늦지 않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대신 밸런스 스펙 14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사는 대신 증권, 공모가는 2,000원, 대주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스펙의 인기가 지금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기를 쓴 3개 다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달력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 길이 수익을 조금 낸 걸 체크할 수 있었는데 길이분들도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